로봇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게슈탈트 개념 설계를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유브리드라는 디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에 처음 이 회사도 로봇에 대한 걸 접해가지고 멘붕 상태에 있어서 자문을 해주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공업 설계가 그 설계를 하는 과정의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로봇 하면은 대부분 산업 로봇이라고 70년대 이후에 지금 굉장히 일반화된 로봇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들은 대부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적인 용도에 맞춰서 개발된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의해 가지고 최적화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로 로봇하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로봇의 전형에 해당되는 이미지 속에서, 주로 사이언스 픽션에서 전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 이미지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 망가에서부터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일본에서 로봇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원형이 로봇 마리아라고 1920년대에 제시된 거였어요. 그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로봇 마리아가 실제 그 이전 서양에서 1500년대부터 있었던 아우토마타, 그러니까 기계 인형의 산업시대의 기계 인형의 아주 전형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이텍 아우토마타 또는 하이텍 가젯이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는데, 기계 발명품, 기계 장난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혼다의 아슈모. 일본이 이제 이쪽 방향을 많이 가는데, 실제 로봇이라고 하면서 실제 아우토마타라는 부분으로 많이 개발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가젯인 거죠. 첨단 기술, 장난감, 아니면 기술 방변품,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약간 이제 끝에 가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실제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 서비스 로봇이라는 방향의 로봇이 산업 로봇에서부터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이제 보조도구로서의 로봇 개발들이 이제 한 20년 전부터 있었고, 그때 서비스 로봇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전부터 소셜 로봇이라는 방향의 이제 단어가 바뀌면서 조금 더 실제 변화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때 가장 이제 기본이 됐었던 부분이 실제 안트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의인화, 사람의 감정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의인화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일본에서 개발들은 아직도 그런데 아우토마타 돌이라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변화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실제 이게 일본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일본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 방향이거나 하이텍 가젯으로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도 꽤 많이 소셜 로봇들이 개발했는데, 이제 의인화된 소셜 로봇.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좋은, 어쨌든 한 20년 동안 개발한 사례예요. 케어 오버 3라고 하는 게 이제 한 4, 5년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실제 케어 오버의 첫 번째 세대가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이제 연구 시작해서 한 15년 전에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완전히 기계 덩어리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개선한 게 케어 오버 2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케어 오버 3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실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로봇에 의해서 이쪽 방향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실제 노약자를 위한 에어봇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실제 의인화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의인화된 가정에서의 케어 로봇은 어떨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1인 가구가 늘어나 나홀로족이 되고 실제 이제 은둔형 우리들이 히코코모리 일본에서 이제 한 말이 실제 이제 나타났는데 이게 일본과 한국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동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홈페어 로봇이라는 부분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장난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쥐보라고 하는 방향의 실제 미국에서 나온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제 프라운호프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개발한 그 페어보스키라는 이런 부분이 실제 지금 이제 실험 단계에서 한번 이제 그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돼. 기존에 80년대 이후에 정보통신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타임 물질화입니다. 물질적 특성이 사라진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제 로봇을 통해서 역방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물질화, 감각화. 그래서 특히나 실제 정보와 사람과의 교감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시되는 이제 단계 또는 소지 않나 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스타디 또는 개념에 대한 연구로서 이제 청장년 1인 가정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이 모델에서 정서적 교감을 중심으로 한 가정용 실제 생활을 보조해 주는 곳이 어떨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잡았는데 그게 사회, 심리, 정서적 교감이 되고 그것과 같이 개인 생활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인 간에 기초한 동반적인 상호 유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활 보조라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질화를 해야 되고 게슈탈트라는 개념이 이게 번역이 안 돼서 혹시 게슈탈트 심리학 들어보신 분 계세요? 심리학에서도 게슈탈트라는 부분을 이제 번역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물질적 구성체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의 지금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덩어리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탐구하는 부분 목표를 삼고 그것에 이 합당한 게시탈때는 몸짓, 행동, 눈빛,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목표 방향을 어느 정도 과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청장년 미사일이 되고 그 사람들의 일상의 모든 과정들을 이제 조사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생활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떤 것인지를 탐구로 해서 이런 요구 사항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수행할 때 보조를 하기 위한 기능들이 어떤 게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동작, 어떤 기능 동작을 통해서 요구되는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활의 이제 시나리오 작성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동작이 어떤 식이 되고 기본 동작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이제 탐구해 내게 되고 과정들은 간략하게 산업 디자인에서 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들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손에 등록하고 이 동작을 요구되어 있는 동작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은 몸짓 표정을 통해서 실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짓과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방향을 이와 같이 찾아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 보여주는 한쪽에 더 집중을 한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 기본 개념은 이와 같은 방식이 됩니다. 실제 이거는 어떤 기존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실제 감정이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까지 로봇 하면서 했을 때 그 아우토마타 도울 쪽으로만 기본 접근을 하게 돼요. 도울이 되는 순간 실제는 도울로는 잠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얘가 스스로가 움직이게 됐을 때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안과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최대한 이 게슈탈트 자체가 즉 덩어리가 기존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명체와는 달리
그렇지만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그게 어떨 수 있는지 하나 이제 아닌데 이게 최적화된 거는 아닐 것 같은 이런 방식일 수 있겠다라고 찾아낸 거고 그래서 이것이 하는 동작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들을 조율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는 요 파트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몸짓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파트를 해서 회전되면서 저희 몸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했어요. 3개월 동안에 이제 완성을 했어야 돼가지고 어쨌든 그랬을 때 주로 집중되는 게 머리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국적인 교감을 이렇게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밑에 부분의 움직임을 통해서 실제는 이제 엉덩이 실룩실룩하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직 완성은 못 된 단계이지만 이와 같은 방향들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얼굴 머리 부분 보면 표정으로 익히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교감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나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머리 부분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빠지는군요. 바로 눈빛입니다. 실제 이제 저기 빛이 있으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기 빛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 그 느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저 빛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이 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연상을 시켜서 거기서 눈빛에 해당되는 그 교감도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시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인더스트리얼 휴먼 로봇과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게 이제 과제이고요.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 로봇이라는 부분, 실제 이제 지금 이 개발에서는 이쪽 부분에서만 집중을 했어요. 이게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과제가 그 키스트 쪽에서 온 과제였었는데 실제 키스트 로봇 하는데 로봇이 어떤 저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스타트를 해봐라라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키스 쪽에서 엔지니어링 쪽이 일단 없이 한번 인허스를 그냥 혼자서 해봐라라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같이 돼야지만 실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저도 처음 로봇이라는 부분을 지켜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쪽이 안 됐어요. 사람에 대한 부분의 인터랙션은 이 부분의 베이스 속에서 이 관계들이 명확히 규명되어야지만 되는데 저게 아직도 실제 저쪽에 해당된 전문가들이 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의인화된 인터페이스가 어떤 이와 같은 인터랙션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표현하는 게 뭔지 그것에 의해서 동반적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적당한 목적에 맞도록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기계를 아는 정도의 수준의 이쪽 분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실제 정확하게 이거 정말 어려워서 이쪽은 좀 하는데 SX는 실제 필로소피 한 부분이고 이제 그거에 이제 세부 부분이 에스테틱스까지 있는데 SX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은 안 좋았어요. 그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부분이 제일 맹점인 것. 자,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생활해서 엔지니어링 쪽에서 가장 큰 과오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도 실제는 이런 문제가 같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필요성, 사회에서 그 기술이, 기계가, 장치가 어떤 필요성을 갖는지 그 다음에 그게 한목적성을 갖는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것들이 없게 되면 필요성, 한목성이 없어지게 되고 방향성을 상실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세그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지금 10년 전에는 굉장히 난리쳤다가 지금 이야기 없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장난감까지 하실 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만 덤블링 하는 왜 로봇이 덤블링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위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저게 저에게 저도 이제 AI 이야기 들으면서 친하게 지냈을 때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컴퓨터 쪽, 그러니까 전산과 친구 이렇게 농담삼아서도 요즘 AI 유행하는 것과 안 해. 했더니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다양성이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이 실제 기술이면 기술 개발이라는 또 이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게 실제 아트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엔지니어링도 아트의 한 분파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이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미술이 실제 1700년대, 1800년대 미술과 미술로 획성했던 그 모습입니다. 기술이 다시 그 모습이 있어요. 실제는 그 아까 1700년, 1800년대 미술과 미술에서 벗어나서 실제 세상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미술로서 발전한 게 엔지니어링이었어요. 20년대 기반이 쭉 왔었죠. 20년 말이 되면서 갑자기 다시 예전에 미술이 또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걸 내렸네요. 자,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